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은데요. 자, 궁금한 점과 또 주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예, 전라북도 군산시 삼북동에요. 네, 예, 거기 농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멀리 내다보고 이제 농지연금으로 목적으로 차후에 농사도 짓고 기농하려고 샀는데, 네. 꼭 뭐 농사만 지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소문에 뭐 새만금 그런 게 좀 다음에 또 그거 한다던데, 그 네. 이미 군사는 많이 옛날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또 시골 논인데, 혹시 그런 또 좀 호재도 있는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아주 자세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향이 혹시 이쪽 군산 쪽이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우리 아저씨가 그쪽 근방인데요. 이제 차후에 네네. 한 몇 년 후에 이제 기농을 할까 기농. 싶어서 기농도 네.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또 농지연금도 목적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 장만했어요. 아, 네네. 자, 일단은 제가 귀농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귀농 하시기 전에 귀농 영농교육 꼭 먼저 받으시고요. 농어촌 기술센터에 가셔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네. 지역에 맞는 경작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여기 지금 땅 딱 보시면 지금 논으로 돼 있거든요. 예, 예. 논으로. 그래서 네. 여기 가셔가지고 논농사 져가지고는요, 이 한 필지 농사 져가지고는 한 달에 1년 농사지만 한 400만 원 정도? 1년에. 예, 500만 원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것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예. 뭐 비료 사고 인건비 나가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거 농사 이 한 필지 진다고 콤바인 트랙터 아유, 농자재 다 못 사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4, 그렇게 50만 되면 원. 그렇죠. 논을 간다든가 뭐 비닐하우스를 한다든가 뭐 하더라도 다 돈 나가고요. 그다음에 추수를 한다고 하면 콤바인을 하나 넣어서 추수를 하더라도 다 내 경작배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농사는 인건비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농귀촌 할 때 가장 중요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귀촌 교육 꼭 이수하시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내가 가고자 할 때 그 지역에 뭐가 맞는지 재배 상품을 꼭 정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내려가 가지고 이 지역에 지인들이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서 농사 한번 95% 이상이 귀농 실패입니다. 아유, 실패예요. 네. 그리고 그 중에 70%가 다시 도시로 와요. 올 때는 이제 돈이 없는 거죠. 없죠. 다 네. 쓰고 있으니까. 땅에 투자됐고 땅에 건물 지었고 주거지요. 건물 지었고 팔고 올라오니까 안 팔려. 그럼 서울에 올 때는 이제 전세나 월세로 와야 되는 이런 구조. 그럼 나이는 있는데 일자리는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분이 굉장히 많이 악순환이군요. 봤고요. 나머지 30%는 또 안 올라오고요. 그 지역에서 자꾸 일차를 찾아서 돌아다니셔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귀농귀촌 온 것도 아니고 중간에 딱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귀농귀촌 할 때는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나면서 땅에 가서 일만 하고 있었는데 내 땅에 도로 안 난다든가 철길이 안 난다든가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나는 농사만 지었는데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찾아야 하거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땅 같은 경우는 네. 주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좋네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갖고 가시면 땅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 땅으로 내려가서 내가 귀농귀촌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주변이 전부 다 지금 농사 짓고 있거든요. 벼농사. 그렇죠. 벼농사 지어가지고는 귀농귀촌해서 또 그 수익 구조를 맞추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농지로 연금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지로 연금을 받는 거는 농지 가격을 감정을 했을 때 연금 감정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출 감정이 아니라 중장기적 연금 대출 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대출 감정보다 낫다. 플러스 대출을 받는다면
이 자금을 당장 바로 쓸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저금리 시장이니까 대출을 받아서 오히려 땅값이 올라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든가 아파트 주거시장 오를 만한 제2의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연금으로 받는 이런 구조라면 대출 심의를 해서 수수료를 내고 그러니까 이미 이자 부분도 내는 구조에 대출 수수료를 먼저 세내원으로 냅니다. 낸 상태에서 이거를 한목에 목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매달 몇십만 원에서 100여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값어치는 떨어지고 땅의 값어치 플러스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을 당장 몇 천이든 몇 억을 받아서 어떤 활용도 높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금리도 조금 대출 금리가 세면서 수수료 나가면서 그 돈을 또 30년, 20년, 30년 길게 잘라서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와서 지금까지 받았던 구조 연금을 다 상환하고 이 땅을 팔아야겠다 했을 때는 또 장기전으로 쓰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자 부분, 받았던 수수료 부분 다 포기하고 오히려 조금 더 중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또 내면서 이거를 움직여야 되는 구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연금 받는 것도 좀 농지원 안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땅을 갖고 계심에 있어서 주변에 이렇게 일자리가 있으니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후에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땅이 지금 군산 그다음에 새만금 일대의 땅값이 많이 올라줘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2017, 18년 동안 좀 올라 있어요.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큰 개발 구조, 그 다음에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는 구조 아니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보셔야 된다. 중장기 3년 이상 5년 정도 보시고 땅을 갖고 가지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귀농귀촌을 하신다면 농어촌에서 귀농귀촌 교육 꼭 이수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가서 어떤 상품군 경작군을 정확히 선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농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 받는 거는 지금 저금리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구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은 한 5년 넉넉히 잡고 한 5년 후쯤에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가요? 그 방법이 좋은가요? 네네. 이거를 오래 갖고 가신다고 하면 네. 저는 좀 말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 공업단지의 일자리가 확 다시 더 늘어나게 해서 네. 주변에 어떤 주택지를 많이 지은다면 이 땅 정도 위치면 수용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가보다는 수용가가 조금 밑으로 하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오래 갖고 가는 이런 구조보다는 중간에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겠다. 갈아타기 전까지는 가격대가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것까지는 좋으나 너무 중장기적 길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정모님 이 지역에 대해서 또 뭐 또 알고 계시는 또 이슈가 있으신가요? 지금 그 강원도도 주택시장 부동산이 별로 안 올랐다고 그랬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전라 북도권에서 전주 군산도 잘 안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우리가 좀 약자로 쌍차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그래서 쌍차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들어있는 일자리들이 지금 많이 빠져가는 이런 구조에 있거든요. GM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일자리가 좀 들어두는 구조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택시장도 잘 안 올랐고요. 상업시설도 그닥 잘 안 올랐고, 플러스 이 주변에 있는 땅의 시장, 부동산 전반적으로 좀 가격대가 못 올라 있는 시장이다. 네. 다만 지금 이 밑에 새만금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좋아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만금의 토지 시장은 조금 가격대가 오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새만금의 토지 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좀 신중하셔야 돼요. 새만금은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간척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거로 바다가 땅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땅의 소요가 많이 늘어난다. 네. 땅을 많이 써버린다. 그러면 네. 땅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전제가 깔리는 건데 네. 새만금 같은 경우는 간척사업, 이꾸로 땅이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늘어난다. 개발규주보다도 현저하게 많이 늘어나는 땅의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서울의 아파트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 대비 수요가 많기 많죠. 때문에, 네. 거꾸로 얘기하면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만금은 반대로 얘기하면 수요도 늘어나지만 수요 대비 공급, 땅의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장이기 바다를 때문에 땅으로 만드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특정 지역 일부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오르는 거지 전체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깊이가 없는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새만금 하면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막 물어보지도 말고 어감도 좋잖아요. 따지도 않고. 새만금. 그렇죠. 만금. 새로운 만 가지의 어떤 돈, 네. 정보 이런 그렇죠. 게 들어온다, 이런 의미는 맞습니다. 맞죠. 하지만 그 들어옴이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지는 거점형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